병원장은 보통 남자인데 병원장의 아내분들이 이제 뭐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어디 백화점을 갔는데 지금 차가 안 되니까 좀 날 데려다 달라, 뭐 이런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관계 우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예전에 로펌에 다녔지만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의 변호사는 좀 직장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좀 상당히 자유로워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나 결제 체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여튼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 참 재미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고 많은 보람을 느끼시겠지만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집단이라는 게 언제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2명, 3명일 때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게 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친구 관계라면 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투닥투닥 했어도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회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이게 몇 년 전부터 많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그냥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실정법에 근거가 있는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관계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상대 근로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를 힘들게 하는 행위,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인데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뭐 지배인, 공장장, 인사, 노무 담당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그 근로관계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포함되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계약제든 시간제든 명칭이나 고용 형태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여기에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식이라든가 외부 행사라든가 뭐 기업 외부 미팅이나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내 메신저와 같은 SNS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장소가 꼭 물리적으로 사무실 내부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야 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위의 우위라는 거는 당연히 보통 이제 상하 관계, 팀장이나 대리가 일반 이제 갓 입사한 사원에 있어서는 지위의 우위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의 우위는 꼭 그 지위의 우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저항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사장님의 와이프. 가끔 보면은 이제 병원장은 보통 남자인데 병원장의 아내분들이 이제 뭐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어디 백화점을 갔는데 지금 차가 안 되니까 좀 날 데려다 달라, 뭐 이런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관계 우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다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이 대학 교수였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는 강의를 할 때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민법 교수, 민법 중에서도 뭐 가족법만 하는 분이 있고 뭐 물권법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학 교수님한테 자기 전공도 아닌 과목의 강의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업무를 폐지시킬 목적으로. 이런 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냈는데 이제 동료 중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한 명이 이제 육아휴직 하면 사실 다른 동료들 좀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육아휴직은 정당한 권리잖아요.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는데 따돌리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되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와 같은 그 행위자가 정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근무 환경이 악화라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그 해당 행위를 받는 그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강가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형법적으로 뭐 폭행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상해나 구속 요건에 들어가는 거에 되면 형법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다양해지고 도저히 형법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장 사모님이 자꾸 개인적 심부름 시킨다든가 그거 할 때 그런 심부름을 시킬 때 폭행이나 협박을 쓴 게 아니면 강요죄도 성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무슨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뭐 육아휴직 갔다 왔다 그래서 복귀하고 나니까 뒷담화하고 험담하면서 은근히 사람 무시하면서 대놓고 업무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형법적으로 잘 탁 쳐맞는 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안 돼버리니까 당하는 사람은 자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 다닐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형법에는 없지만 별도로 이걸 좀 처벌도 하고 좀 강력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증거를 잘 챙겨서 변호사한테 오시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